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본적인 닮은 도형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고 넘어가자고요. 오늘은 짧게 끝내자고요. 자, 이 닮은 도형이라는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기본적인 용어들과 닮음을 표시하는 방법들, 즉 기호들에 대한 사용법, 요 정도. 그게 오늘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요, 산수하는 거 힘들잖아요. 산수를 줄일 수 있는 공식을 한 가지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거예요. 닮음에서 통용되는 그 공식을 직접 우리가 외워야 될 필요성을 체험하고 외운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바로 풀어보는 것까지, 이렇게 오늘 두 가지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될 겁니다. 그 체험하는 게 앞에서 꿍시렁꿍시렁 거렸던 거였거든요. 해봐야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는 기본적으로 닮음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한 정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닮음의 정의.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써주는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로 했을 때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게 말로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기본적인 닮음의 의미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닮음이라는 녀석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게 될 거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도형 있죠, 도형. 그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혹은 축소했습니다. 확대하거나 축소를 할 거예요. 그때 합동이 되는 도형들 사이에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까? 한 번도 안 봤어요? 몇 번 보긴 했어요? 그럼 혹시 마블 영화 본 적 있어요? 영화 본 건 없는데. 본 건 없어요? 들어본 건 있죠? 들어본 건 있죠. 앤트맨. 들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그럼 마음대로 줄여지. 그렇지. 사람이 갑자기 줄어들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앤트맨 뭐 이런 영화들 같은 데 보면 줄어들잖아? 이 팔이 갑자기 팔만 줄어드니? 온몸이 다 같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신체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줄어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머리는 이만한데 막 몸이 막 요만하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체 비율이 그대로 축소됐다가 그대로 확대되죠. 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가 바로 일정한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여기서 팔을 확대시킬 거야 했더니 이 팔이 갑자기 저기 길어져서 벽에 붙어버려요. 이 팔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같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몸도 같이. 배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몸이 같이 커지는 겁니다. 키가 크면서. 확인되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결국에는 두 개의 도형이 포개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관계, 즉 합동이 돼야만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할 거냐? 닮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확인되셨죠? 그랬을 때 이 닮은 상태라는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확대하거나 축소를 해야 합동이 될 텐데 그냥 있는 두 개의 도형이 닮음이야.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갖다 대면 포개지겠니? 확대하거나 축소를 해야만 포개지겠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닮음하고 합동은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이야. 뭐라고? 다른 말이야. 닮음하고 합동은 뭐라고? 다른 말이야. 근데 합동이라는 말과 닮음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확대하거나 축소를 했을 때 합동이 되는 게 닮음이잖아요. 맞지? 그러면 닮음인 도형은 합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맞는 말이라고 틀린 말이라고요? 닮음인 두 개의 도형이 있거든요. 이거 두 개는 합동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합동인 두 개의 도형이 있잖아요. 이거 두 개는 닮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건 됩니다. 왜?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붙여버리면 합동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 거냐?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합동인 애들 있죠. 합동인 도형은 합동이면 무조건 닮음이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합동이 되면 닮음이다. 맞는 말이에요. 확인됩니까? 근데 이 말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닮음이면 합동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 즉 거짓말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말의 순서가 생각보다 좀 중요하죠. 앞으로는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순서 자체를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닮음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지금부터 기호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건데, 닮음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영어 단어 뭐가 있을까요? 오! 다시. 아까 그거 아닌데. 닮음. 영어 단어 뭘로 쓸 수 있을까요? 잘 말했잖아. 크게 좀 얘기해봐. 잘 들리게. 맞아. 아니, 뭐라고? 못 들었어, 제대로. 발음이 좀 이상한데. 뭐라고? 시, 미, 시밀러? 한 번 더 불러줘. 아니, 제대로. 시밀러. 시밀러라는 단어도 있잖아. 야, 웃겨? 웃기지. 그럼 영어 발음 못해. 시밀러. 그 시밀러의 첫 글자가 뭡니까? 시. 시밀러잖아. 시. 뭐야, C야, S야? 그래, S. 맞죠? 그 S라는 영어 단어, 시밀러라는 S라는 단어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부터 때립니다. 머리를 때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파요. 찌그러지. 그건 당연하지. 아파. 근데 내가 여기서 딱 서서 너 머리를 탁 때렸어. 어떻게 되겠어? 뒤로 밀겠지. 뒤로 밀릴까? 넘어질까? 아픈 거 아니에요? 야, 이지선다를 줬잖아. 뒤로 밀릴래? 넘어질래? 됐어. 야, 대화가 안 통해. 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얘가 누워요. 이렇게.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이 누워있는 이 단어 이렇게 생긴 얘를 하나의 기호로 우리는 확인을 하고요. 이 기호가 바로 무엇이냐? 닮음이라는 걸 뜻하는 하나의 기호로 지금부터 사용하게 될 겁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닮음이라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몇 가지 용어들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닮음이라는 말을 뜻하는 기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방금 어떻게 된 거예요? S라는 단어를 때려 눕혀서 이렇게 사용하면 그냥 편하게 쓰세요. 이렇게 쓰면 바로 닮음을 뜻하는 기호가 된다. 확인됐죠? 그 다음에 이 닮음이라는 녀석 자체는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완전히 포개져야 되죠. 완전히 포개지는 합동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배울 때 분명히 포개었을 때 겹쳐지게 되는 점과 변과 각을 하나씩 살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닮음에서도 대응하는 변이 있을 거고, 대응하는 점이 있을 거고, 대응하는 각도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닮음을 기호로 표현해내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라는 도형을 기준으로 잡고 가보자고요. 그러면 삼각형 ABC라는 도형이 있을 때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A랑 포개지는 점을 D, B랑 포개지는 점을 E, C랑 포개지는 점을 F라고 생각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기호로 우리는 어떻게 쓰면 돼요? 삼각형 ABC랑 닮은 표시를 하고 삼각형 누구부터? D, E, F 순으로 대응하는 점 순서대로 똑같이 적어주면, 이렇게 써놓으면 ABC랑 DEF라는 두 개의 삼각형 중에 하나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포개놓으면 완전히 포개지겠군요 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이 닮음이라는 녀석까지 우리가 기호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딱 해놓은 상태가 되면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야, 삼각형 ABC랑 DEF랑 닮음이거든요. 그러면 너 누구를 확대했니? 혹은 누구를 축소했니?
물어보는 거야. 누구를 확대했어? 모르죠. 찍어. 난 반대로 말할 거니까. 아니, DEF를 확대했어요. 네. 이런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겠죠. 네. 뭘 말하든 상관없어. 내 결론은 무조건 너와 반대야.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 얼마나 확대하고 축소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명시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합동일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합동 표시만 하고 끝났었지. 근데 닮음일 때는 추가적인 기록 요소 하나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얘네 둘이 닮았죠.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을 확대하고 축소했는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표현을 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둘 사이의 닮은 도형들 사이에서의 비가 어떻게 될 건지를 직접 찾아낼 거라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닮은 비라는 녀석을 우리는 지금부터 두 개의 그림을 보고 삼각형 두 개의 그림을 보고 직접 찾아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 닮은 비를 찾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부터 필수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삼각형이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맞죠? 여기 한 칸의 크기를 1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처음 보이는 ABC라는 삼각형 보이죠? 조그만 거. 거기 높이,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로 나와 있니? 3칸이니까 3. 그 다음 BC는 4. AC는 모르겠죠? 넘어갑시다. 자, 얘랑 다시 요 옆에 크게 하나가 그려져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 정도로 그냥 그려봅시다. 요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D, E, F로 이렇게 점이 찍혀 있고 D의 길이 몇 칸입니까? 6칸. EF는요? 8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확인됐죠?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에서 필수 1번에서는 바로 삼각형 ABC가 삼각형 DEF랑 닮음이 됩니다라고 아예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죠.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ABC나 DEF 둘 중에 하나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포개 놓으면 포개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서 선분 A, B랑 대응하는 변이 누굽니까? 그래, 여기 봤을 때 A, B 순서를 읽었잖아요. 그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선분 D, E가 대응하는 변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에 B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대응하는 길이 A, B가 3이죠. 이때 D의 길이는 6이죠. 그럼 3대 6이라는 길이의 비를 가집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선분 BC랑 선분 EF가 대응하는 변이잖아요. 자, 몇 대 몇입니까? 4대 8이 돼버리게 되겠죠. 변의 길이가 이러한 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확인됐니? 그러면 우리는 이 비를 지금부터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자, 3대 6. 자연수의 비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4대 8은요?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선분 AB의 길이를 1이라고 가정한다면 D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2가 될 거고 선분 BC의 길이를 A라고 가정하면 선분 EF의 길이는 뭐가 돼요? 2A가 되겠구나.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ABC라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2배 하면 DEF라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확인됩니까?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앞에 있는 ABC라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1일 때 뒤에 있는 삼각형 DEF의 변의 길이는 2가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앞에 걸 2배 하면 뒤에 거랑 똑같아지겠구나라는 닮음에 대한 몇 배를 할지, 확대를 할지, 축소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이때 이렇게 생긴 변의 길이의 비 자체를 우리는 바로 뭘로 쓰게 되느냐? 닮은 비로 표기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닮은 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닮은 비라고 써져 있지만 실제로 얘는 무엇이냐? 길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비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적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적어놨을 때 이제 우리는 표기를 하게 됐을 때 삼각형 ABC와 DEF가 닮음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 밑에다가 우리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 표기를 할 때 항상 한 줄을 더 붙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붙이게 될 거냐? 닮은 B라고 부르는 녀석이 1대 2다라고 이렇게까지 적어서 두 줄로 닮음이라는 걸 기호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 한 줄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같이 써줘야 된다. 확인돼요? 자, 이때 우리는 합동을 쓸 때 요거 한 줄 쓰고 뒤에다 뭐 했어? 합동 조건 붙였지? 우리가 다음 시간 해야 될 게 얘네들이 닮음이라 그랬잖아. 닮음 조건 뒤에 붙이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한 걸 배울 거야. 일단 뒤에 붙는 거는 생략하고 오늘은 요거 두 줄만 완성한다는 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닮음비를 알았을 때 우리가 만약에 여기 보는 길이를 5라고 써버리잖아요? 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변의 길이를 피한 비율이 일정할 거니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약간의 의문점을 가져야 돼. 변의 길이가 지금 현재 닮음비가 1대2로 나왔지. 우리는 도형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거라 그랬잖아. 근데 선생님, 그러면 변의 길이는 분명히 확대를 해서 얘가 됐는데 아니 도형을 확대하면 당연히 각의 크기도 같이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 안 드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왜? 그렇지. 삼각형이라는 도형의 내각의 합은 180이지. 근데 닮음비가 1대2라고 해서 두 배로 확대해버리면 내각의 합이 얼마로 바뀌어? 360도. 그럼 삼각형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가적으로 닮음의 정의에서 반드시 같이 기억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닮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변의 길이는 확대되거나 축소가 되겠죠. 즉, 변의 길이는 확대하거나 혹은 축소가 된다. 하지만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항상 일정하게 된다. 닮음인 도형들 사이에서 각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이걸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의 절반이에요. 되게 쉽죠? 진짜 별거 없지. 합동을 여러분들이 빡세게 공부를 잘 해놨으면 오늘은 진짜 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바로 우리는 어디 갈 거냐? 여러분들 책에 있는 66쪽의 필수 문제 1번 마저 풀고 가겠습니다. 자, 닮은 도형을 기호를 써서 나타내라 그랬죠?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삼각형 ABC와 DF가 닮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요렇게 두 줄을 적으면 기호를 써서 나타낸 게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필수 문제 1번의 첫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점 A의 대응점 찾으라고 그랬죠? 그럼 누굽니까? 그냥 바로 점 D라고 쓰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의 대응변을 찾으래요? 선분 BC의 대응변이잖아요. 그럼 선분 누가 됩니까? D, E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말 좀, 맞아, 아니야? 그렇지, 누굽니까? 그렇지, 빨리빨리 얘기 좀 해줄래? 자, 그럼 세 번째, 각 C의 대응각 찾으라 그랬죠? 누굽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냥 바로 포개어지는 애들끼리 맞춰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워요? 어려울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옆으로 넘어가서 67쪽에 필수 문제 2번을 보죠. 사각형 ABCD랑 사각형 EFGH가 이렇게 닮은 표시가 되어 있죠. 좋아, 닮음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통해서 닮은 비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대응하는 변 길이가 둘 다 나온 게 누구랑 누굽니까? 선분 BC랑 선분 FG가 나와 있죠. 그럼 둘 사이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래요? 그렇죠. 2대 3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정답 2대 3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그걸 통해서 바로 두 번째 선분 AB의 길이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 선분 AB라는 길이랑 대응하는 변이 누굽니까? 선분 EF죠. 그럼 선분 AB 대 4라는 변의 길이의 비가 몇 대면? 2대 3이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문제 그냥 바로 풀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례식으로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바로 길이까지 나오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각 D의 크기 찾으래요. 닮은비가 2대 3이니까 각의 크기도 2대 3의 비를 가지겠죠? 아니요. 맞아요, 아니에요? 각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각 D랑 대응하는 각의 크기랑 똑같은 애를 찾으면 되겠죠? 누굽니까? 각의 H. 그러면 사각형 EFGH의 모두 세 각의 크기를 아니까 H의 크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360에서 100도 빼고 70도 빼고 90도 빼면 되겠죠? 얼마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D의 크기는 100도. 이렇게 그냥 찾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간단해요, 어려워요? 간단하죠? 자, 그럼 뒤로 좀 넘겨볼까요? 필수 문제 3번. 야, 이번엔 삼각기둥이 서로 닮음이란다. 맞지? 네. 즉 삼각기둥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포개진다는 얘기죠. 그럼 둘 사이의 닮음비를 찾는 방법. 입체도형인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의 길이의 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자, 변의 길이의 비. 누구랑 누구를 비교할까요? AC랑 A-C- 비교하면 되겠죠? 아니다. AB랑 A-B- 비교하면 되겠다. 그죠? 네. 자, 몇 대 몇입니까? 2대 3. 그러면 X랑 Y 값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도 되겠죠? 네. 그래요. 요거는 직접 찾으면서 갑시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닮음에 대한 얘기들 해봤는데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믿어도 되죠? 자, 그럼 오늘 얘기해야 될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자. 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얘기가 요겁니다. 자, 두 번째. 말이 좀 길어질 겁니다. 닮은 도형에서 넓이와 부피의 비에 대한 얘기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삼각형 두 개를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편하게 그리자.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고요. ABC.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습니다. DF. 자, 이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를 지금부터 닮음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기호를 한번 표현해 볼까? 어떻게 쓸 수 있죠? 삼각형 ABC 쓰고 다시 삼각형 DF 쓰고 그리고 S자 때려서 눕힌 모양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닮음이 된 거야. 맞죠? 근데 이거 한 줄로 끝나면 안 되지. 닮음비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수직 표시해 놓고 요 변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정할 겁니다. 얼마로 할까요? 얼마? 그래, 4. 자, 그러면 여기도 하나 정할 겁니다. 얼마로 할까요? 10. 그래, 내가 계산할 거 아니니까 11. 확인되죠? 자, 그럼 여기도 정할 겁니다. 얼마로 할까요? 3. 좋아. 자, 여기를 지금부터 찾을 거예요.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일단 둘 사이에 닮음비부터 찾아봅시다. 자, 닮음비 몇 대 몇입니까? 그렇죠. 아우, 힘든 길 갔다. 4대 1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선분 D의 길이를 직접 구하실 거예요. 찾아보세요. 얼마입니까? 4분의.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4분의 33. 확인됐습니까? 자, 수직 표시 개놓는 거 아니거든요. 삼각형 ABC의 넓이 찾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DF의 넓이 찾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찾을 거냐? 넓이의 비를 지금부터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하기 힘드니까 요건 내가 해줄게. 넓이 계산했더니 6이 나와요. 자, 뒤에 거 빠르게 계산. 8분의. 약분해야죠. 네. 어? 몰라요. 저는 전들었지. 그냥 던져보고요. 8분의. 그렇지. 363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됐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아쉽거든요. 지금부터 이 넓이의 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꿀 겁니다. 왜요? 저 바꾸라니까 왜 놀고 있지? 빨리빨리 안 해?
야, 그래도 아빠보다는 우리 반이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빠 애들 이거 닮은 비 찾고 넓이의 비 찾고 부피의 비 찾고 막 이거 다 하는데 15분 걸렸어. 다 계산하는데. 그 우리는 더 빨리 해야지. 얼마 돼요? 간단한 자연세비로 바꾸니까 16대. 그래, 12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확인되니? 자, 근데 이 그림이 삼각형이라고 그려놨지? 이거는 우리가 단편만 본 거야. 원래 이 그림은 뭐였냐면 삼각기둥이었어. 뒤로 높이가 솟아 있었던 거지. 이렇게. 높이가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였는데 우리는 일부만 보게 됐던 거야. 마찬가지. 높이가 이렇게 솟아 있었던 거란 말이야. 일부만 보고 있었어,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높이를 정해줄 거야. 얼마? 5? 그래? 5? 좋아. 여기 높이 5. 근데 여기 우리 지금 그림 잘렸지? 닮음이거든? 우리 이 높이 찾아야 돼. 그지? 뭐해? 빨리 찾아야지. 4분의. 좋아. 55. 이렇게 나온대요, 높이가. 그럼 이제 우리는 높이까지 알았으니까 뭘 구할 수 있어? 그렇지. 부피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피 계산하기 힘드니까 해줄게. 윗넓이가 6이고 어차피 기둥이니까 높이 곱하면 되지? 얘 부피는 30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뒤에 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하고 있어, 근데?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얼마 나왔습니까? 뭐 이 정도면 그냥 가볍게 하는 거 아니야? 363에다가 55만 곱하면 되잖아. 그치? 참고로 길이는 니네가 정한 거야. 아빠네들은 길이 정하라 그랬더니 여기 4, 여기 2, 여기 7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만 참 힘들게 하고 있어 지금. 32분의 19,000. 정혁이 계산 잘한다. 그렇죠, 이렇게 나왔대. 맞아? 다른 분들도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된 거야? 김현석 빨리 봐. 잔말은 반말이고. 이거 못해? 363 곱하기 55를 못한다고? 965. 965. 값이 바뀌었대. 965. 19,965. 너는 안 하고 놀고 있냐? 너 얼마 나왔어? 나왔어? 오, 넌 뭐였어? 저 나왔어요. 뭐가? 저거요. 이게 나왔어? 좋아. 그러면 나왔다고 쳐. 자, 이렇게 나왔어. 확인됐죠?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간단한 자연세비로 바꿔야지. 자, 몇 대 몇이야? 암산 안 되나? 나 암산 될 것 같은데? 제발. 이렇게. 이렇게. 저거 나와? 네. 확실해? 야, 아직 안 죽었네. 요렇게. 자,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나왔어. 맞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게 되잖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 변의 길이 찾을 때, 어떻게 했어? 몇 대 몇은 해서 변의 길을 찾았지. 예. 그리고 실제로 요 넓이를 구할 때부터 우리는 허탈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사실 얘는 내가 빨리 구해줬으니까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일부러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제 구할 때 어때? 분수가 나오는 순간,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려니까 이렇게 계산이 돼서 뭔가 복잡한 결과를 얻어냈잖아. 맞죠? 이거 왜 복잡해졌지? 이 계산 결과가 복잡해진 이유가 뭐야? 이 변의 길이가 분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가 더 복잡한 숙제였으면 더욱더 복잡한 계산이 됐을 거란 얘기야. 그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었을까? 우리 지금 요거 빨리 막 계산하고 정현이가 엄청나게 빨리 계산해서 그나마 요거 3개 계산해서 찾는데 10분이 안 걸렸거든?
시험 때라고 생각해봐. 한 문제야. 한 문제 푸는데 이만큼의 시간을 들인다? 시험 포기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야. 넓이를 구하거나 할 때. 그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아놓은 걸 봤더니 실제로 이걸 직접 계산해서 넓이가 몇 대 몇인지 이런 걸 찾는 거는 조금 오바스럽겠구나. 확인됩니까? 직접 넓이를 계산하는 건 힘들겠구나. 요거는 할 수 있지만, 쉬운 계산들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복잡한 계산들은 직접 계산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확인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이 닮은 비라고 부르는 거는 변의 길이의 비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넓이 비를 구하려고 하잖아? 실제 넓이가 얼마인지가 중요할까? 어차피 얘네들 약분 다 하고 자연수비를 바꿔서 몇 대 몇인지가 중요한 거잖아. 비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실제 길이가 얘가 4고 얘가 11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길이가 약분을 다 했을 때 4대 11이라는 길이의 비만 가지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실제 여기 길이를 4a 11a라고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도 굳이 3이라고 길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4b 얘가 11b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4대 11이라는 길이의 비가 되겠구나. 물론 b가 자연수는 아니겠지. 확인돼요? 그럼 이 상태로 놓고 넓이의 비를 지금부터 다시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4a 곱하기 4b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11a에다가 곱하기 11b가 돼버리게 되는 거지. 이 둘의 비를 간단하게만 만들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2분의 1 떼고 앞에 a 떼고 b 떼고 남는 게 뭐가 남아? 4의 제곱이 남고 11의 제곱이 나와버리겠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넓이의 비는 굳이 우리가 직접 넓이를 찾을 게 아니라 제곱의 비로 찾는 거야. 이 비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찾았던 닮은 비의 제곱을 한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높이 역시 굳이 5라는 길이 알 필요 있었어? 여기 길이 4c, 얘가 11c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앞에 있던 요 식에다가 4c 곱하고 앞에 있던 이 식에다가 11c 곱하면 부피비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부피의 비는 쉽게 생각하면 뭐가 돼? 4의 세제곱 대 11의 세제곱이라고 그냥 바로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이 닮은 도형에서 넓이와 부피에 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 이게 되는 거야. 삼각형 ABC랑 그냥 이렇게 하자. 닮은 도형이 두 개가 있어. 기본적인 두 도형의 닮은 비가 m 대 n이라고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두 도형의 넓이의 비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어차피 변의 길이 얼마인지 나한테는 안 중요하다. 그냥 닮은 비를 제곱한 걸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부피의 비 역시 어떻다? 세제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돼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즉 외워야 될 남은 내용의 절반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우라고 그러면 또 분명히 헷갈려 하더라고. 제곱인지 세제곱인지.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은 생각해봐. 처음에 우리 이거 넓이의 비 증명할 때 변의 길이 얼마인지 안 중요하니까 그냥 4대 11이라는 비만 유지해서 4a랑 대응하는 변 11a, 4b랑 대응하는 변 11b였지. 맞아요? 네. 그랬을 때 넓이라는 녀석이 기본적인 단위를 생각해봐. 우리가 변의 길이가 센티미터로 나오면 넓이는 뭘로 나와? 제곱 센티미터지. 그게 왜 제곱 센티미터였어? 센티미터를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넓이. 어차피 나와 있는 단위를 곱할 거잖아.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잖아. 그러면 m 대 n이라는 비끼리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곱이야. 그럼 부피는? 센티미터를 3번 곱할 거지. 밑변, 높이, 전체 높이. 맞죠? 밑넓이에다가 높이까지 곱할 거니까.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제곱의 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단위와 똑같이 곱해서 거듭 제곱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닮은 비랑 넓이의 비, 부피의 비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확인돼요? 그래서 이 닮은 비를 다른 말로 길이의 비라고 했지?
길이는 뭐야? 그냥 센티미터 단위로 쓰게 되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곱한 1제곱이야. 넓이는 제곱센티미터니까 제곱의 b.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니까 세제곱의 b.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접근을 해버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어. 아까 봤었던 도형에서 자 삼각형이 아까 전에 이렇게 그려놓고 변의 길이가 여기가 뭐였지? 4였고 여기가 3이었잖아. 수직이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대놓고 여기 변의 길이가 아까 11이었지. 자, 얘 도형을 A, 얘 도형을 B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부터 두 도형이 닮음이래. B의 넓이 찾을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더라면 좀 전에 찾았던 방법대로 이 길이 먼저 구했겠지. 그래서 4분의 33인 걸 알아냈겠지. 그리고 뭐 할 거야? 두 개 곱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직접 찾아버렸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걸 구하는 과정 자체도 귀찮은 거지. 그래서 두 도형이 닮음이래. 닮음비가 몇 대 몇이야? 4대 11이지. 그럼 이걸 통해서 넓이의 비를 구해버리는 거야. 제곱의 비잖아. 4의 제곱 16대 11의 제곱 121. 이렇게 했을 때 쉬운 거 하나 구해버리는 거지. 넓이 얼마야? 6. 얘 넓이 x로 가자고. 이거 풀면 정답이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x를 어떻게 찾으면 돼? 121 곱하기 6을 한 거를 16으로 나누면 되겠지? 이것도 직접 계산하지 마. 약분부터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약분하면 여기 3 되고 여기에 8 되겠지? 그럼 얼마가 돼? 8분의 363. 아까 찾았던 그 넓이 그대로 나오잖아. 이렇게 계산 과정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 과정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편의성을 북돋아 주는 게 바로 요 공식이야. 그래서 요 공식을 반드시 외워놓고 문제를 풀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바로 문제 볼 겁니다. 필수 문제 4번이에요. ABC랑 DEF가 닮음이라고 문제 나왔죠? 닮음비를 구하세요. 몇 대 몇입니까? 그래, 1대 2가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봐. 두 도형이 닮음이지? 닮음비가 1대 2지?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일까? 1대 4, 제곱의 비니까. 맞죠? 그럼 1대 4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2번 문제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거 보니까 ABC의 둘레의 길이가 11cm일 때 DEF의 둘레의 길이 구하라 그랬죠? 변의 길이 1, 2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둘레는 길이의 비이 있지? 둘레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닮음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4대 11이라는 1대 2라는 닮음비를 가졌을 때 1에 해당하는 게 11이잖아. 그럼 2에 해당하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22.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22cm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찾고 넘어가는 거예요. 확인됐나요? 그러면 세 번째, 넓이가 6이래요. 1에 해당하는 게 6이지? 넓이의 비는 제곱의 비니까 1대 4였잖아. 그럼 4에 해당하는 게 얼마인지 찾으면 되겠지? 얼마입니까? 24. 그래,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고 가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그 내용 가지고 그대로 필수 문제 5번으로 넘어오세요. 두 삼각 기둥이 보입니다. 닮은 도형이래요. 그랬을 때 닮음비 몇 대 몇입니까? 3대 4. 그러면 두 번째, 겉넓이가 나와버렸어. 맞지? 겉넓이가 나왔으니까 넓이의 비를 보란 얘기잖아. 단위를 보면 돼. 얘가 이제 이거 넓이의 비 써야 되는지 부피의 비 써야 되는지 헷갈리잖아?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단위를 봐. 제곱센티미터로 나오면 뭐 쓰면 돼? 넓이의 비. 세제곱센티미터로 나오면 부피의 비. 센티미터로 나오면 길이의 비니까 닮은 비 쓰면 되는 거야. 확인됐죠?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문제는 단위가 제곱센티미터로 나와버렸지? 넓이의 비 보란 얘기지? 닮은 비가 3대 4면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야? 9대 16. 그러면 9대 16에 맞춰놓고 작은 쪽 넓이가 45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9대 16은 어떻게 하면 돼요? 45대 X. 그냥 이렇게씩 만들고 두 번째 거 풀어버리면 그만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것도 비례식을 직접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계산하려고 해도 되는데 그게 귀찮으면 전항이 몇 배 됐는지 확인해. 몇 배 됐어. 그럼 후항도 몇 배 되면 돼. 이렇게 그냥 비율로 맞춰도 돼. 그럼 바로 그냥 X가 얼마야? 그래, 이렇게 그냥 나오고 끝나는 거야. 이러면 암산도 가능해지잖아. 비율로 맞춰버리면. 알겠죠? 자, 그럼 세 번째 거 보자고요. 이번엔 부피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니까 세제곱의 비로 보면 되겠죠? 그럼 3대 4 세제곱을 하면 몇 대 몇이에요? 27대 64. 헷갈리면 안 된다. 3의 세제곱이 9가 아니야. 이거 니네 많이 헷갈리는 거야. 2 세제곱하라고 그랬더니 얼마야? 그랬더니 6이요. 이러는 사람들 되게 많아. 왜? 2의 세제곱이잖아. 2를 3번 곱했으니까 2 곱하기 3.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 좋아. 그럼 27대 64 맞춰놓고 이번에는 B의 부피가 나오고 A의 부피 찾아 그랬죠?
그럼 A의 부피를 그냥 A, B의 부피를 32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내항의곱과 외항의곱을 계산하니까 복잡하지? 전항이 이렇게 바뀌는데 얼마 바뀌는지 몰라. 후항은 뭐 한 거야? 곱하기 2분의 1 했으니까 전항도 똑같이 2분의 1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부피 A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27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맞춰버리면 그만인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요 얘기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요 비율이 어떻게 나온 건지 간단하게 우리 해봤잖아. 이해되죠?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고 한 장을 딱 넘기면 오늘 해야 될 게 끝났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서 끝내기 좀 아쉽지 않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잖아. 그치? 야, 나만 그래? 빨리 얘기해봐. 배정환 어때? 아쉬워 안 아쉬워? 오늘 할당량을 한 번. 야, 요게 지금 할당량을 한 거라고? 뭐 양심. 양심이 없네. 엄두가 맞아. 응, 어떻게 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운선 어떻게 생각해? 네? 어떻게 생각해? 오늘 한 거 충분해? 그럼 저기도 양심이 없네. 동욱이는? 적당한 거. 진짜 양심 없네? 좀 더 할 거야. 자, 하나 더. 이거 교육 외과정이야. 요거까지 오늘 설명해야 돼. 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딱 한 장 뒤로 넘기면 여기 몇 쪽이야? 72쪽 보이죠? 4번하고 5번 문제 보잖아? 원뿔 모양의 그릇에다가 뭐 했어? 물 담았다거나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을 가져봐.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물이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담겼지? 그러면 그 물이랑 원래 원뿔 모양의 그릇이 보이잖아. 걔네들 닮음일까? 아닐까? 닮음이야. 왜냐면 원뿔 모양의 물을 그대로 확대하면 물통이랑 똑같아질 거니까. 확인돼요? 그랬을 때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생긴 원뿔 모양이 있어. 보이죠? 이랬을 때 요 선 뭐라고 부르지? 요 선? 이름이 뭐지? 원뿔 그렸을 때? 수야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모선. 잘했어. 그 모선을 지금부터 3등분합니다. 길이가 같게. 그리고 이쪽도 3등분합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6개의 길이가 다 똑같아지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분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위에 쪽은 원뿔 모양이 나왔죠? 이 원뿔을 A라는 도형으로 이름 붙일 거예요. 가운데 이 도형 뭐라고 불러야 돼? 아니, 도형의 이름이 뭐냐고. 원뿔 때 B라고 이름 붙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도형은 원뿔 때 C라고 이름 붙일 거예요. 확인되니? 이때 A랑 B는 모양이 다르니까 애초에 닮음을 따질 수가 없겠죠? B와 C는 둘 다 원뿔 때잖아. B 확대하면 C 될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우리가 확대한다. 일정한 비율로 확대해야 되지. 지금 보면은 B에서 옆으로 내가 쭉 늘리면 C랑 같아질 수 있는 거잖아. 옆으로만 늘리면 돼, 안 돼? 나를 이렇게 놓고서 옆으로만 이렇게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 해야 돼? 위아래로 같이 늘려줘야 되지. 근데 이미 길이가 똑같은 상태잖아. 늘리면 포개지겠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닮음이 될 수가 없는 상태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때 이 도형에서 A와 닮음이 되는 도형이 분명히 존재는 해. 누구겠니? 그래, A, B, C 다 합쳐놓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또 있어. 그래, A, B를 합쳐놓은 거. 이렇게 셋이 닮음의 관계를 가진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확인됐니? 이때 요 도형들 사이에 닮음비 지금부터 찾아볼 거야. 자, 몇 대 몇 대 몇일까? 1대 2대 3이겠죠? 왜? 모선의 길이가 똑같은 길이가 A는 하나, A랑 B 합친 거는 2개, A, B, C 합친 거는 3개니까. 확인돼요? 자, 그럼 이때 건널비의 B를 찾을 겁니다. 건널비의 B는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1대 4대 9. 그렇죠. 이렇게. 그럼 자, 마지막 부피의 B 찾을 겁니다.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1대 8대 그렇죠.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우리 쉽게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A 대 B 대 C라고 부르는 녀석의 부피의 B가 몇 대 몇 대 몇인지 찾을 겁니다.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자, A의 부피가 1이잖아. 그럼 그냥 A는 1. 근데 A, B 합친 게 얼마야, 그때? 8이지. A가 아까 얼마라고? 1이잖아. 그럼 B가 얼마겠어? 그래. 그러면 C는 얼마일까? 어? 10. 그러니까 여기 27 보이잖아. 8을 빼야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합치면 9를 빼야 되는 거야. 9! 8! 자, 8부터 주장을 해보자. 왜 8을 빼야 돼? 왜 8? 왠지 19가 마음에 들어서? 8을 빼서 나오는 숫자가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8 왜? 8이 내가 좋아하는 숫자나? 그럼 8 왠지 욕과 비슷해서? 9 빼면은 2 플러스 B 뺀다. 정답. 우리가 지금 A, B, C가 합쳐져 있지. 우리는 누구만 없으면 돼? A, B만 없으면 되잖아. 근데 A, B가 합쳐져 있는 게 이미 누구야? 8이잖아. 그러니까 8을 빼서 19라고 쓰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얘네 셋은 사실 닮음이야? 아니야? 아니지. 근데 닮은 도형들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런 짜투리 부분들의 부피의 B 역시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이 그림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닮음인 걸 배우고 나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을 거야. 얘 넓이 얼마로 할까? 그냥 마음에 드는 숫자. 계산 안 시킬 테니까. 야, 계산 안 시킨다고 17을 얘기하는 거 좀 그렇지 않냐? 10회 10. 계산하게 10. 확인됐지? 이때 내가 요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릴 거야. D라고. 나중에 배울 거야. A, D랑 A, B, C가 현재 닮음이야. 닮은 B가 3대 5야. 예를 들어서 3대 5야. 그러면 넓이의 B는 몇 대 몇이야? 9대 25지. 그럼 얘 넓이 그냥 25라고 하길래. ABC 넓이 25.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넓이가 얼마가 되겠어? 9. 그럼 나 이제 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25에서 얘 빼서 16. 맞아요, 아니요? 요런 식으로 요 닮음과 전혀 상관없는 변의 길이가 나오지 않더라도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걸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문제에다 적용시키면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야. 똑같이 지금처럼 1대1대1이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어요. 확인되니? 이 상태에서 A의 부피 얼마로 할까? 대충 그냥 편하게. 아이, 괜찮아, 편하게. 10에 10, A의 부피 10. 확인돼요? 그때 전체 부피 찾으래요. 어떻게 할 거야? 1대 27이 10대 X인 거잖아. 그럼 이거 얼마? 270. 맞죠? 그럼 얘가 11대. 얘의 부피 찾으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대로 그러면 A의 부피가 10이니까 합친 게 얼마야? 80이 돼야 되겠지. 80에서 10을 빼서 70.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얘 부피 어차피 10이니까. B는 얼마겠어? 70. 이렇게 그냥 갖고 가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다시 얘 부피가 10이야. C 부피는 얼마겠어요? 190. 원래는 270에서 80을 빼야 되는 거지만 그냥 바로 가는 거지. 확인돼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 책과 교과서에서 예전에는 이거에 대한 내용과 예를 가지고 수업을 했었어. 그리고 요거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봐.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외우게 시켰었거든. 근데 우리도 알고 있으면 확실히 도움은 될 거야. 이 문제가 실제로 문제로 나올 거니까. 어디에 나오느냐? 유형편에 있어. 유형편에 몇 번 문제를 볼 거냐면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65쪽입니다. 28번이에요. 원뿔이 뭘로 바뀌어 있습니까? 삼각뿔로 바뀌어 있다밖에 차이가 없어요. 확인됩니까? 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높이를 3등분 했죠? 그럼 모선의 길이 이거 다 3등분 하는 거니까 얘랑 똑같은 그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뭐 똑같이 맨 위에 있는 걸 A, 중간에 있는 초록색 삼각뿔대를 B, 밑에 있는 보라색 삼각뿔대를 C라고 이름 붙였지? 이 상태에서 중간에 있는 B의 부피를 28로 줬잖아. 그 상태로 C의 부피 찾으라고 시키잖아.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이걸 모르고 있었다라면 어떻게 할 거야? A랑 AB 더한 거랑 ABC 다 더한 게 닮음이겠구나. 닮음비는 1대 2대 3이구나. 그러니까 부피의 비가 1대 8대 27이구나. 확인됩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A의 부피가 뭔지 모르는 상태잖아. A의 부피를 A라고 하면 AB를 더한 거의 부피는 A 플러스 24가 되는데 얘네들의 부피의 비가 1대 8이구나. 이걸 풀어야 되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이걸 풀어서 A라는 A의 부피 찾은 다음에 결국에는 얘와 얘 사이 비율 이용해서 전체 부피 찾고 A, B 더한 거 빼서 또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이거 알잖아. 그럼 이거 알면 바로 쓰는 거야. 지금 B의 부피가 얼마래? 28이지. 그 상태로 C의 부피 찾으라고 그랬지. B하고 C만 비교하면 되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바로 7대 19가 7에 해당하는 B의 부피가 28. 그럼 28대 X. 그냥 이거 풀어보는 끝 아니야. 그럼 바로 X는 어떻게 구하면 돼? 19에다가 4만 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76. 이렇게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걸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얘를 외우고 볼 거다. 알겠습니까? 일단 그 전까지는 원리에 집중하셔도 좋고 아예 지금부터 이걸로 문제 풀어도 좋고 어차피 이번 단원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안 나올 문제라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런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편하게 천천히 풀면서 산수 연습하는 단원으로 써먹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오늘 배운 거 기본적인 닮음의 정의. 무슨 말인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뜻을 듣고 이해가 될 정도로 정리를 좀 해두세요. 알겠죠? 동생들 붙잡고 혹은 형 누나들 붙잡고 한 번씩 얘기해봐. 이해돼? 하고서.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주의사항. 변의 길이는 확대 또는 축소를 하겠지만 각의 크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고 항상 일정한 따르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확인됐죠? 그리고 용어들, 닮은 기호 나타내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겠죠? 다른 거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닮은 도형에서 닮은 비, 길이의 비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M 대 N이면 넓이의 비는 제곱의 비, 부피의 비는 세제곱의 비. 왜? 그냥 원래대로 하면 직접 길이를 구해서 막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넓이, 단위가 뭐야? 제곱 센티미터잖아. 그러니까 난 제곱의 비로 갈 거라고. 부피, 세제곱 센티미터 쓰잖아. 그러니까 세제곱이니까 그냥 세제곱의 비로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외워서 문제 풀어버리시면 돼요. 이거 왜냐고 니네 고등학교 교과과정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안 물어봐. 그러니까 그냥 결과만 놓고서 마찬가지로 산수에서 뽑아내는 것만 하기 때문에 왜 제곱의 비를 하고 왜 세제곱의 비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확인되셨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니네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하나 더 설명한 거야. 어려울 거. 다음 시간 질문 미리 방어하는 목적이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요거 통해서 문제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혹은 궁금한 거, 질문사항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말 좀. 없어요? 아저씨. 없어요. 뭐가요? 아저씨 없다고요? 응, 뭐가요? 아, 질문이 없어요? 아저씨. 없어요. 뭐가? 지금 그건 이제 아까 얘가 없다고 했고. 저도 없어요. 뭐가 없냐고요?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네. 그래,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뭐 할 거냐면 아빠네들도 똑같이 했거든? 네.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 사실 그냥 할만해. 양이 별로 안 돼서. 다음 숙제 한번 봐봐. 다음 숙제 73쪽에서 시작할 거거든, 개념편? 갑니다. 계속. 쭉쭉. 85까지 가요. 금요일날 내줄 숙제가 이겁니다. 이거면 끝이면 다행이게 유형편도 같이 가요. 유형편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한참 또 갑니다. 유형편의 시작이 66쪽에서 시작을 해서요. 계속 가요. 계속. 몇 쪽까지? 75까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렇게 숙제를 낼 건데 양이 꽤 되죠? 그래서 우리 오늘 숙제는 사실 할만하잖아. 다음 숙제를 줄이자고. 개념편에서는
여러분들 탄탄 단원 다지기 있지? 81쪽. 81쪽부터 시작을 해서 81쪽에 있는 7개 문제 있죠? 81쪽. 이거 다 여러분들 지금 풀 수 있어요. 한 페이지로 줄일 수 있어. 그리고 유형편에서는 73쪽에 1, 2, 3, 4, 5번 문제를 오늘 수업한 내용이야. 딱. 이걸 지금 줄일 수가 있어. 확인되죠? 그래서 이 문제들 지금 아예 남은 시간 동안에 그냥 풀어버려. 그리고 다음 시간 숙제할 때 그냥 옮겨만 놓으면 되잖아. 아니면 아싸리 그냥 노트에 풀어놓으시든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구분 잘할 자신 있으면 노트에 풀어놔도 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지금부터 한번 풀면서 정리해보세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